시작.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남편과 상간녀가 이럴 때 더 네. 미친 듯이 붙는다. 이게 공식이 있어요. 네. 이게 붙음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미친 듯이 붙는 네. 광접. 미친 듯이 붙는다. 광접? 광접 공식이야. 그 이름을 줬어. 보통 전보다 한 3배 이상 굉장히 깊게 붙는 경우가 어떤 게 이 세 가지가 더해지면은 붙더라고. 네. 제 오랫동안에 15년 동안의 그 상담의 여러 가지 네, 역사 네. 동안도 그렇고 하여튼 쭉 봤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요소가 헤어졌다 다시 이게 만나요. 괄호가 돼야 돼. 괄호 플러스 괄호는 네. 광접이다. 미친 듯이 붙는다. 3배 이상.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들킨 후야. 들킨 후. 들킨 후에 플러스 경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만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남편이나 상간녀한테 뭐 경고 정도, 다짐 정도만 받은 거. 네. 플러스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또 덧붙여지면 이제 미친 듯이 붙는 거야. 들켰어. 이걸 알았어. 그 다음에 경고만 또는 다짐만. 제외? 둘 다 정답이야. 경고도 정답으로 해주고 네. 제가 이게 만약에 무슨 수능 바람 고사라고 한다면 경고만 다짐만 두 개 다 정답이야. 플러스 이후 방치. 방치가 이후 그냥 경고하고 다짐하고 이 정도면 됐다. 상대방이 또 바짝 엎드렸을 경우에 네. 네, 정리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경우에 정리한 사례를 제가 본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붙는 거다. 네. 미친 듯이 붙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들킨 다음에 그들은 들키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면 그때 뭐 이제 여러 패턴이 나오죠. 일단 네. 뭐 사력을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는 신용하기도 하고 네. 또는 뻔뻔하게 나오기도 하고 적반하장하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패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그러니까 들켰을 때 그걸 봤을 때 증거 이제 봤으니까 안 거 아닙니까? 지금 증거를 보고 일단 판단을 얼른 해야 돼요. 그 네. 증거가 어느 정도 깊이냐 이게 정말 이들이 그냥 썸 타는 정도냐 아니면 굉장히 깊다. 서로 네. 애정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보면 알잖아요. 뭐 그쵸. 카톡 문자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통화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사진으로는 좀 애매해. 네.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 뭐 둘이 뭐 모텔 드나드는 거 이런 거 뭐 스킨십 하는 것만 가지고는 깊이가 가늠이 안 되지만 네. 적어도 뭐 카톡 문자 또는 뭐 이런 뭐 서로 간에 통화한 거 네. 둘의 대화 같은 게 이렇게 녹음된 게 있다면 깊이가 이제 가늠이 되거든. 그렇죠. 육체 관계만 했는지 그렇죠, 정서의 그렇죠. 강까지 건너는지 정서의 강을 건넌 거는 여러 가지 뭐 애정 표현하고 이런 거 보면 알잖아. 느낌이 그쵸, 딱 알죠. 와요. 이제 아내분들은 딱 보면 알지.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과연 얼마큼 깊이냐. 일단 깊이가 있어. 깊이가 네. 있는 경우에 그때 들켰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정리하는 사례는 없다. 네. 그때 그들이 딱 떠올리는 거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 두 번째 떠오르는 거는 헤어지면 안 되는데 걔랑. 이제 헤어질 위기에 처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게 공통된 특징이다. 그걸 간과를 하더라고. 그쵸. 네. 그냥 아내분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죠. 들켰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깨졌으니까 네. 또 상대방도 보니까 이혼할 생각도 없어 내 남편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하겠지.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네. 거기서 NG가 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새삼 헤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더 소중하고 상대가 더 그리워지는데 그때 경고하고 다짐만 하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된 거야. 경고, 다짐 플러스 이후 방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여지없이 안도를 한다. 안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좀비처럼 살아난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네. 굉장히 깊어진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네.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들키고 경고하고 다짐만 한 다음에 이후 방치했을 때는 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붙기 때문에 계속 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부부관계가 나쁘지 않고 네, 결혼 생활이 막 큰 문제 없이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에 한 번 딱 걸렸을 때 이게 나한테 걸렸으니까 우리는 원래 사이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정리하겠지라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가볍게 그렇죠, 대처하고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더 상간자랑 확 그렇죠. 붙어서 아예 진짜 막 그러지 않았던 남편이 그렇죠, 그렇죠. 돌변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나오고 상간녀를 그렇죠. 못 헤어진다고 더 깊어지는 나오면 거지. 네, 더 깊어지면 진짜 아내분이 많이 충격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전보다 3배 이상 이렇게 미친 듯이 붙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된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뒤늦게 이제 방치를 했는데 사실 몇 달도 안 돼서 또 알게 돼. 네. 안 끝났다. 근데 그때 안 끝난 거는 그 3-4달 전에 처음 들켰을 때 그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은 더 뻔뻔해졌고 맞아요.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그걸로 이제 추궁하잖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꼬리 내렸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약간 대들어. 약간 대들고 네. 그 다음에 또 3번, 4번 들키면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이혼하자 그러고 그쵸. 뭐 이혼 네. 얘기 꺼내고 별거 얘기 꺼내고 막 네. 이런다니까 제발 그만하라 그러고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갈수록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절대 나아지지가 않는다. 그쵸. 근데 이러한 법칙을 이 공식을 꼭 기억해서 들킨 다음에 경고 다짐만 하고 이후 방치하면 반드시 미친 듯이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키면 이제 바로 소송을 걸어야지. 너무 조변님, 결과적인 이거 소송 걸어야지. 조변님의 그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소송을 이제 조변님이 이제 의뢰를 받으셔야죠. 네. 소송 이게 걸어야지.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죠? 네. 몰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는 거가 우선이지 꼭 우리가 뭘 몰아가는 게 어디 있어. 저는 이걸 바람을 잡는 걸로만 몰아가는 맞아요. 거지. 소송을 무조건 거는 거야 처음에. 그래놓고 경고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겁나지. 소장 날리고 그러고 또 박살 내는 거지. 네. 그리고 또 경고하는 거지. 그래서 경고가 사이사이 실행 사이사이에 경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쳤을 때 그들은 그 기세에 눌리고 그 실행력에 깜짝 놀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상간녀가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소송 걸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또 박살내고 경고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알리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상간녀가 만 유부녀면 그 남편한테 알리고 또 경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거지. 방치가 가장 최악이다. 방치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렇죠. 사실 이게 들켰다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 부정행위 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어쨌든 아내가 배우자가 알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래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데 뭔가 위험성을 계속 감지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만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 아내가 그거를 배우자가 알게 돼가지고 이 상황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때 그 관계가 이제 변곡점에 그렇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완전히 헤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맞아. 완전히 붙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희재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이희재 알죠. 이희재 아세요? 네. 이희재 알죠. 그 세대인가? 쌍둥이 이희재, 쌍둥이. 옛날에 이희재 초년병 시절에 그 네. 인생극장이라고 있어. 진짜 옛날.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 결심했어. 네. 그래서 A로 하느냐 B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맞아요. 네. 들켰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은 들킨 거고 내가 아내 입장에서 이거를 증거를 잡았을 때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세가 바뀐다. 맞아요. 뒤흔들린다. 내가 이기는 싸움이 되느냐 지는 싸움이 되느냐 바람을 잡느냐 못 잡느냐 거기서 갈린다. 여기서 이제 경고하고 다짐하고 멈추면 그 다음에 방치해버린다. 백전백패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잡은 사례를 본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들켰는데 경고 정도 하고 방치했는데 알아서 정리한 경우는 이미 끝물이었거나 그들이 진짜 끝나간 거야. 딱 보니까 그 증거를 봤을 때 근데 증거를 봤을 때 또 끝나가는데 또 이렇게 들킨 다음에 경고하잖아요. 또 다시 붙어요. 네. 희한하다니까 사람이. 그쵸. 끝나가려고 그러다가 막상 들켜가지고 공격당하니까 다시 붙는 경우가 다반사지.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끝나갔거나 증거를 봤을 때 이건 거의 끝난 거야. 끝물이야. 근데 내가 열받는 거야. 이들이 끝났든 안 끝났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었는데 네. 그렇게 됐거나 또는 진짜 썸 타는 정도. 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뭐 이번 주에 한번 차 한 잔 먹어요. 요거지 이제 직장인인데 그런 경우는 경고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죠. 그쵸. 그 이외의 경우 서로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어, 자기야 막 이랬는데 그게 끝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 배우자 부정행위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이거를 다 터트려서 끝까지 이 사람들을 떼어놓고 가정을 지키려는 작전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픈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렇죠, 터트려 버려서 상대방도 이제 이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없는 강을 강을 건너는 거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딱 작전이 다 세워 있고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그 방치하지 않는 그렇죠. 행위까지 딱 작전이 마음도 이제 딱 그 마음 먹어 다짐이 될 일단 다짐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작전을 세워야지. 네, 작전 세우고. 근데 작전을 누가 세워주냐고. 묻지마 간디가 있지. 이것도 너무 땡기는 오늘 건가? 약간 오늘 너무 이게 홍보성이. 너무 이렇게 홍보성 아니야 이거 아니 진짜 묻지마 간디 이거 15년 저를 이용하시라고 저를 왜 안 활용하냐고. 네. 그래서 작전을 세워서 치밀하게 대응하시라. 그렇죠.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좀 포커페이스를 하셔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인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섣불리 했다가 또 우리가 역공당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작전 세우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작전은 본인이 못 세우시더라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뭐 이런 것도 뭐 처음 당한 분들이 다반사고 또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뭐 시중에 난무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야 뭐 네가 좀 잘해봐라 또는 네. 뭐 아니면 뭐 기다려라 아니면 네. 이혼하라 이런 얘기만 뭐 난무하지 뭐 이걸 디테일한 뭐 작전을 짜주는 이 심리를 정확히 간파해가지고 짜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힐링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딱 나면은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사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딱딱딱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남편 외도가 의심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외도의 전문가 그 그렇죠. 카페에 바로 전화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착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착착착 실행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는 분들인데 안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 여풍 이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까도 한 분 상담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면 상담으로 오셨는데 네.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 뒤죽박죽된 거야 지금. 네, 그래서 네, 더 네. 이제 둘을 더 붙여놓고 지금 그렇게 해서 급기야 남편이 이제 집까지 나갈 지경이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꼭 그분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네. 너무 안타깝다. 이거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좀 하면 그리고 저는 좀 책임감이 있어요.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 맞아요. 알아. 제가 막 화내 막 짜증내고 그게 아니 그렇다고 너무 뭐 상처까지 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시라. 네. 제가 이제 열정이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레슨이지 1대1 레슨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때로는 이렇게 하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네. 또 때로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쭉 가니까 네. 어차피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걸 바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공식 잘 기억하시고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씨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